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다음은 45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45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옳은 것은 답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인수분해가 어떤 건지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지문을 보면 3 곱하기 5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3, 3, 5로 되어 있으므로 3의 제곱 곱하기 5가 정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구구단에서 6은 2 곱하기 3입니다. 2는 1 곱하기 2, 3은 1 곱하기 3. 이 외에 수가 없습니다. 이때 2를 6의 약수, 3을 6의 약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6은 서로 다른 약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를 서로 다른 약수의 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2의 약수는 2개, 3의 약수는 2개. 이처럼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뿐인 수를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6은 2 곱하기 3이 소인수분해입니다. 거기 지문에서 45를 3으로 나누면 3, 1은 3, 15, 3 곱하기 5는 15, 45는 3 곱하기 15와 같습니다. 그리고 15는 다시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5는 15, 0. 그래서 45는 3 곱하기 15. 그리고 15는 다시 3 곱하기 5이므로 3 곱하기 5. 3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3은 어떻게 표시할까? 3 곱하기 3을 3의 조그만 것으로 2라고 표시합니다. 이것을 지수라고 하며 미친 3을 2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의 제곱처럼 표시한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소인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구한 답은 3의 제곱 곱하기 5, 즉 3의 제곱 곱하기 5,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6 더하기 괄호 마이너스 4를 계산한 값은, 이 문제는 사칙 연산의 계산 순서 관련입니다. 사칙 연산의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덧셈보다 우선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덧셈과 뺄셈이 있으면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1, 2, 3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6 더하기 마이너스 4가 가로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1과 마이너스 4의 의미는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그래서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4로 표시됩니다. 즉, 이 문제는 6 빼기 4. 6에서 4를 빼면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을 문자가 사용된 식으로 발행된 것은 한 송이에 2,000원인 장미꽃 A송이의 가격입니다. 만약 한 송이가 2,000원이고 장미꽃이 2송이라면 그 가격은 2,000원 더하기 2,000원, 그래서 4,000원이 됩니다. 수학에서 똑같은 수의 덧셈은 곱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원 더하기 2,000원을 2,000원 곱하기 2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4,000원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2와 2로 곱하면 4가 됩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3개는 똑같습니다. 조제 문제에서 한 송이에 2,000원인데 송이의 개수는 A개입니다. 따라서 A 송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2,000 곱하기 A1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1차 방정식 2x-3은 5의 해는, 해라는 것은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x-3은 5의 x값이 1이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3은 2 마이너스 3이고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우변의 5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x-1은 해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x값이 4이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3은 8 마이너스 3은 5, 5는 5와 같습니다. 이때 4를 방정식의 해라고 말합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x-3이 5와 같으므로 좌변에 더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2x-3 더하기 3은 5 더하기 3. 덧셈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을 하면 0. 따라서 좌변은 2x는 5 더하기 3은 8. 양변에 2로 나누어줍니다. 2x 나누기 2는 8 나누기 2. 문자가 포함된 식의 나눗셈은 개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8 나누기 2는 4.
2 나누기는 1. 따라서 x는 4.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5km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한 어느 학생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학생이 출발한 후 10분부터 25분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문제는 그래프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학생이 10분쯤에 위치는 처음부터 2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분에는 처음부터 4km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4km에서 2km를 빼면 이동한 거리가 2k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부채꼴 AOB의 넓이는 3제곱미터, 부채꼴 COD의 넓이는 5제곱미터이고 각 AOB가 60도일 때 각 COD의 크기는 얼마인가? 동일한 원에서 부채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x라고 했을 때 x 대 60도는 x가 넓이가 5제곱미터이므로 5 대 3.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항 대 외항, 즉 5 곱하기 60도는 3 곱하기 x, 5 곱하기 60 하면 300, 3 곱하기 x. 자,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우변은 3 나누기 3 x이므로 x, 좌변은 300 나누기 3을 하면 100. 따라서 x는 100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A의 값은 표에서 이상 미만의 주에서 보면 됩니다. 학생 수가 10분 미만은 2명, 20분 미만은 12명, 30분 미만은 6명, 그래서 모두 20명입니다.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각 구간에 있는 학생이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2 나누기 20을 하면 2 나누기 20, 분자 분모에 2로 나눠주면 1분의 10, 이것은 0.1입니다. 이 0.1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6 나누기 20을 하면 분자 분모에 2로 나눠주면 3분의 10은 0.3입니다. A는 12명 나누기 20명입니다. 양변에 분자 분모에 4로 나눠주면 4 곱하기 3은 10이니까 3분의 5, 5분의 3은 10분의 6, 그래서 0.6입니다. A의 값은 0.6.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다 되면 상대조 다 대주면 0.1 더하기 0.3 더하기 0.6은 1.0이 됩니다. 이 값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순환소수 0.8점을 기하분수로 나타낸 것은, 자, 직관적으로 보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 하나밖에 없고 8이 반복되므로 9분의 8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하분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하분수는 예를 들어서 6분의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따라서 분자 분모에 2로 나눠준다 그러면 분자는 2가 되고 분모가 3이 됩니다. 3분의 2는 더 이상 약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된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2와 3은 소인수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소수라는 것은 반복되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소수 0.8에 위에 점이 있는 것은 0.888, 즉 8이 무한번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0.8점을 x라고 하면 x는 0.888이 계속됩니다.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 10x는 왜 10을 곱하냐? 반복된 숫자 8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88888 반복되고 위의 식을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 하면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면 2번 식에서 1을 빼면 좌변은 10x 빼기 x, 문자가 같으므로 10-1x, 10 빼기 1은 9니까 9x, 좌변은 9x, 우변은 소수점 이하가 전부 같으므로 없어지므로 8만 남습니다. 따라서 x는 양변에 9로 나눠주면 9분의 8.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7승 나누기 a의 3승을 간단히 한 것은 주어진 조건에 있는 a의 제곱, a의 7승, a의 3승을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를 2번 곱한 것입니다. a의 7승은 a를 7번 곱한 것입니다. a의 3승은 a를 3번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2는 4 곱하기 8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는 2를 2번 곱한 것입니다. 2 곱하기 2. 그리고 8은 2를 3번 곱하면 됩니다. 결국 32라는 것은 1을 1번, 2번, 3번, 4번, 5번 곱한 것입니다.
이것을 2의 5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즉 32가 2의 5승이 됐는데 4는 2를 2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 8은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3승. 첨가 끝을 보면 32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은 2의 5승이 되었습니다. 즉 2 더하기 3은 5, 지수만 본다면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만약에 나눗셈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8을 하면 2분의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는 2의 제곱, 8은 2의 3승은 2의 마이너스 1이 돼서 그것을 2분의 1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고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단 위치 같아야 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a제곱 곱하기 a의 7승 나누기 a의 3승이므로 위치는 a가 그대로 있고 지수는 2 더하기 7 마이너스 3 따라서 2 더하기 7은 9 빼기 3은 6 따라서 정답은 a의 6승입니다.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실수 x, y의 순서장을 의미하는데 이 x, y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고 아래 식에 대입해도 등식이 참여되어야 합니다. x-y가 1을 1번식이라 하고 아래 식을 2x y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식이 참여되므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2x 빼기 x y y는 3 1 y에서 똑같은 y를 뺐으니까 y는 0이 되고 문자 숫자의 계산은 개수끼리 계산하면 되므로 2 빼기 1 곱하기 x는 3 빼기 1은 2 2 빼기 1은 1이므로 x는 2 x가 2이므로 이것을 1번식에 대입하면 2-y는 1 양변에 y를 더하면 2-y 더하기 y는 y 더하기 1 요 y가 없어지므로 2는 y 더하기 1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1은 y 더하기 1 1 1과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2 마이너스 1은 1이고 따라서 1은 y x가 2 y 값은 1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4의 그래프이다. 상수 a의 값은 그래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상수 a의 값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y는 ax 더하기 4에서 a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직선의 그래프가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울기 값의 계산은 x 값의 변화, 델타 x로 합니다. y 값의 변화, x가 변한 동안에 y가 얼만큼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증가했을 때 y는 0에서 4까지 증가했습니다. 4. 따라서 4 나누기 2하면 2.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므로 이 마이너스 2를 x절편이라고 합니다. 때 y 값은 0입니다. 그리고 4는 y축에 있고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이므로 이 4를 y절편이라고 합니다. 때 x값은 0입니다. 0을 대입하면 이 4가 y절편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이름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A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크기가 8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얼마인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입니다. A에서 선분 BC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H라고 한다면 BH의 거리와 HC의 거리가 같습니다. 같다는 말은 삼각형 ABH와 삼각형 ACH는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각 B와 각 C는 서로 같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따라서 180도는 각 A의 크기 80, 그리고 각 B와 각 C가 같으므로 각 C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C라고 하겠습니다. 180 빼기 80, 100. 양변이 2로 나눠주면 C는 50. 각 C가 50도입니다. 직선의 각은 180도이므로 구하는 X는 180도에서 AC의 각 50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130도가 정답이 됩니다.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삼각형 ABC, 큰 삼각형입니다. 에서 변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와 만난 점을 D이라고 했을 때 여기 D가 있고 E가 있으므로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비율 관계입니다. 그리고 선분 AD가 6일 때 AD가 6이고 DB가 3일 때 DB가 3일 때 그리고 AE가 8일 때 선분 E하고 C의 값은 얼마인가?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은 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요 각과 이 각은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같습니다. A는 공통이므로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의 세 각과 대응되는 큰 삼각형의 세 각의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았습니다. 그 닮은 비는 6대 6 더하기 3, 6대 9입니다. 6대 9로 이해도 되지만 이 길이가 6, 이 길이가 3이니까 길이의 비는 2대 1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8이므로 2대 1, 8대 x는 2대 1이므로 요 1은 8의 반인 8 나누기 2 해서 4. 정답은 4번입니다. 비율로 풀어본다면 비율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가 6대 9이므로 삼각형 선분 AD의 길이 대 선분 AB의 비는 6대 9. 이것은 선분 AF의 길이 대 선분 AC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AF가 8, AC의 길이는 8 더하기 X. 다소 계산하는 방법은 6대 9는 8대 8 더하기 X가 돼서 6대 9는 1.5배, 이거 1.5배 하면 8 더하기 X는 12. 따라서 X는 4가 됩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부터 10까지의 자인수가 적힌 공 10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정의만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이 10개 있으므로 전체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5의 배수가 나오는 공을 찾으면 됩니다. 5의 배수는 5와 10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10개 중에 2개입니다. 분자 분모에 2로 나눠준다 그러면 10 나누기 2는 5이므로 확률은 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A일 때 A 값은 무리수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리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도 4가 됩니다. 2 곱하기 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x로 두었을 때 x제곱은 4. 이것을 풀어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4는 0, 2차 방정식이 됩니다. x가 2일 때 0이므로 이것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x제곱이 4일 때 x값은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을 무리수로 표시한다면 2는 루트 4가 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루트 4를 역으로 제곱하면 4가 됩니다. 따라서 조진식에서 2 루트 5라는 것을 x라 두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의 제곱은 우변의 x제곱 2를 제곱하면 4 루트 5를 제곱하면 5는 x제곱 20은 x제곱 무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루트 20으로 표시됩니다. 이 값이 루트 a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a는 20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이 1이라고 했으므로 2차 방정식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1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0입니다. 2차 방정식이 근이 1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1차식 x 마이너스 1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근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나눗셈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렵지만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세 가지 모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나눗셈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줍니다. 몫에는 x가 x제곱이 되려면 x로 곱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1을 하면 x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따라서 빼주면 0 따라서 몫은 x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해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므로 하나의 해가 1이니까 나머지 해는
x-2가 0이 되는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x제곱의 개수가 1이므로 1, 1, 2의 약수는 1과 2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므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서로 엇갈려서 곱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3과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 같으므로 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할 때는 곱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인수를 잡아줍니다. 이 값이 0이므로 x는 1 또는 2인데 1이 한 건이므로 다른 한 건은 2가 됩니다.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과정입니다. x-1이 0이 되는 x를 구합니다. 이때 x는 1입니다. x는 1이므로 1을 나눠줍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 마이너스 3, 2. 자, 계산 방법은 1은 그대로 1. 1 곱하기 1을 여기에 써서 1. 값을 대해주면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대해주면 여기는 0. 따라서 0은 나머지. 몫은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는 상수고 1은 1차항이므로 x-2는 0. 앞에 x-1이 있으므로 다른 한 건은 x-2가 0이 되는 x는 2가 다른 한 건입니다. 17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가 아래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만 잘 이해한다면 보기 지문 중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위에서 보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보면 오목하고 아래에서 보았을 때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이 아니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점 1, 4를 지난다. x가 1일 때 y는 1의 제곱 더하기 2이므로 3. 따라서 이 점은 1, 4를 지난 것이 아니라 1,3을 지납니다. 세 번째, 직선 y는 1을 축으로 한다. 축이라는 것은 좌우 대칭을 말합니다. 그래프 보면 y축이 좌우 대칭입니다. 즉,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y값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는 3이지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므로 1 더하기 2는 3. y값이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y축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0,2다. 꼭지점이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프의 형태가 감소하다가 증가, 바뀌는 점의 좌표가 꼭지점이므로 이 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 y값은 y는 x제곱 더하기 2에서 x값이 0일 때 y는 0의 제곱 더하기 2이므로 2.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0,2.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가 직각으로 주어졌습니다. 선분 AB 거리는 8, 선분 BC의 거리는 17, 선분 CA가 15일 때 sin B의 값, 삼각비 관련입니다. 자, 삼각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밑변이라는 것은 각 어떤 점에서 직각인 꼭지점에 이르는 선분을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밑변의 거리는 8, 그리고 빗변은 가장 긴 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7, 높이는 15가 됩니다. sin B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므로 빗변이 17, 높이가 15.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코사인 B라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뒷변이 17, 아랫변이 8. 자, 그러면 탄젠트 B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 아랫변이 8, 높이가 15. 탄젠트 B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값 나누기 코사인 값으로 하면 됩니다. 사인 값은 7분의 15 나누기 코사인 B는 17분의 8. 분수의 나눗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모는 1, 분자는 분자끼리 15 나누기 8. 따라서 8분의 15. 탄젠트 값의 정의와 같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에서 두 점 A, B는 점 P에서 원 O에 건 두 접선의 접점입니다. 접선의 접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분 PB의 거리가 5cm이고 각 PBA, 각 B가 60도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요 거리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점 P가 원 O에 대해서 접선을 했으므로 접선의 두 거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내각, 각 B와 각 A가 서로 같습니다. B가 60도이므로 A도 60도,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80도입니다. 각 B와 각 A 그리고 각 P는 180입니다. 각 B가 60이고 각 A가 60이고 따라서 각 P도 60입니다. 즉, 세 각이 모두 같은 삼각형입니다. 이런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PB와 PA와 선분 AB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cm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자료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자료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평균 오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척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표준 편차 크다는 것은 이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가장 크면 됩니다. 1번 보면 1부터 1이니까 가장 작은 값은 1, 가장 큰 값은 1, 차이는 0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가장 작은 값은 1, 가장 큰 값은 2, 차이는 1. 그리고 3번을 보면 가장 작은 값이 2, 가장 큰 값이 3, 차이는 1. 4번은 가장 작은 값은 2, 가장 큰 값은 4, 차이는 2. 그래서 가장 차이가 큰 값 4번이 정답입니다.